안녕하세요. 아침에 안 맞는 신발을 신었더니 발이 까져가지고 다시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신발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잘 맞아야 내가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추고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고 하는데 제일 필요한 건 뭐다? 돈이다, 돈. 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없죠. 돈은 우리의 인생줄이고 목숨줄이고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뒤통수 치고 사기쳐가지고 수십억을 만들면 그 돈을 잘 쓸 수 있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피해를 주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 이렇게 갈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놈들은 자기 때 혹은 자기가 아니면 자기 자식 때가 아니면 손자 때 꼭 그에 대한 업보를 받는다 라고 이제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사필규정입니다. 사필규정. 절대로 공짜 없다라는 걸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갈 작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 이제 7월에 기준금리 0.25% 인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올릴 이제 여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대한민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쫙쫙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충남금 적립을 금융권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제 앞으로 이제 1, 2년 안에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걸 시나리오 테스트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 놓은 상태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그네들은 어쩔 수 없이 닥쳐올 위기를 그냥 엄청 넘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2% 차이 나는 상황. 결국 한국은행도 3.5에서 3.75로 0.25%를 8월 달에 인상해야 되는 처지로 이제 내몰린 거죠. 2%는 너무 과도한 거고 그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9월이나 11월 돼서 미국이 또 올리면 미국이 5.75 만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행 또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났죠. 현재 기준금리 3.5%인 상태에서도 90%의 기업들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3.75 되고 4.0 되면요 결국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판이 바뀌겠죠. 인수되고 합병되고 통합되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점점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 물량 폭증하고 시중금리 8%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래저래 안 좋은 상황들밖에 없죠. 역전세 심해지고 입주 물량 늘어나고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뭡니까?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몰러갈 거다라는 거죠. 연끌하고 비트하고 코인하고 했던 이들 지금도 에코프로가 10배가 올랐다는 등 그런 얘기들로 사람들의 특히나 개미들의 이 마음을 이제 덜어다 놨다고 있는데,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휩쓸리면 인생 전부 다 날아갑니다.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이미 하나씩 둘씩 서서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한 놈들은 다 어떤 놈들입니까? 어깨에 이해관계자인 거고 가짜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기적인 놈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놈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인생이라고. 함부로 내 피 같은 돈을 남에게 덜컥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랬다가는 인생 초토화됩니다.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것에 투자하십시오. 채권, 이제 금융채 채권들, 아니면 국채, 아니면 고비당 우량주, KTNG, 담배인 상공사 같은, 아니면 강원랜드 같은 그런 독점주 같은 그런데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조차도 불안하다. 여지껏 하십시오. 5대 주요 은행에. 그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게 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욕심부리고 3배, 5배, 10배 보면 어떻게 됩니까? 3배, 5배, 10배를 생각하면 3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착착착 진행 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씩 둘씩 따져보고 두고 보고 계속 기다리면서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우리 삶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남의 말 믿고 뭐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척척척모가 진행될 것처럼 기대하면요 이제 그거 당하는 거죠. 그렇게 악용해 가지고 얘기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베라벨 놈들이 천지입니다.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처럼 덤비는 놈들이지, 나를 정말 위하고 있는 그대로 챙겨주고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뭐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뭐 주식에서 돈 번다, 부동산에서 돈 번다, 코인에서 돈 번다, 자기 말 들으면은 뭐 손실난 거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한 놈들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능력 가지고 있으면 지가 직접 해가지고 돈 벌지 왜 남들에게 나와가지고 광고질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지금 또 이제 부동산 등기 여부가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에 어느 쪽에 한 칸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표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이제 밝히지 않으면 이제 벌금 낸다라는 그런 이제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점점 더 과거에 비해서는 사기치고 양아치도 하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드는 게 분명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나 대비나 대응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휘말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축적하고 대비하고 준비해 놓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힘든 난국을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게 좋고 오직 내 자신만 믿는 게 좋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어떨 땐 틀릴 때도 많고 오판할 때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하나씩 둘씩 챙겨나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앞으로 9월 10월 이후에 새마을금고 이어가지고 신협 터지고 내년 되면은 농협 터지고 수협 터지고 뭐 이제 줄도사는 이제 계속 이제 예견되어 있고 뭐 정거사 기준의 PF 대출 15% 연체 아직 이제 가계대출 관련해 가지고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이제 뭐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부터 해서 터지고 뭐 시중금리 이제 8% 넘어가고 2024년 6월 달에 CCYB 경기대응 완중자본 1% 적립하고 2025년에 2% 2.5% 적립하고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뭐 여건들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한 5에서 한 7% 조금 안 되는 5에서 한 7% 정도 구간이다라고 하면 연말 되면 한 6.5에서 한 8.5 사이가 될 것이고 내년이 되면 내년에 이제 8에서 한 11, 12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14, 16, 20 이제 그 이상 이제 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죠. 뭐 결국에는 뭐 한국 기준금리를 아무리 3.75니 4.01이 누른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격차 때문에 해외에서 조달하는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대기업의 10개 중에 8, 9개가 이제 간판이 막히는 일이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